요즘에 외국인들이 예. 삼겹살 맛에 빠져가지고 예, 맞습니다. 돼지고기다 쓸어 가잖아요, 삼겹살을. 예, 맞습니다. 삼겹살을 쓸어 가 버리니까 우리나라 한돈의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는 이 기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오파를 받는 나라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우선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수입력 가격이 오르니까 수입력을 쓰던 국내 자영업자분들도 한국 국산으로 많이 돌아서니까 국산 가격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거네요. 최근에 경쟁력 있는 돼지는 요 부위다, 1, 2, 3 꼽아주실 수 있나요? 가브리, 항정, 삼겹살, 목살 이게 보편적인 거고요. 그거는 1년 내내 올해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입, 국내산 모두. 들려줄게요 자영업자들의 진실한 이야기 자영업 리얼투. 안녕하세요. 자영업 리얼터의 진행자 김영철입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제일 중요한 거래처 고기 유통업계의 대부님을 모시고 현재 우리나라 돼지와 소, 그 다음에 수입료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 나눠보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소개드립니다. 사계절푸드의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주시면. 저희는 축산물 전문 유통업체로서 수입도 하고 국내산을 유통하는 사계절 푸드입니다. 대표님 성함. 사계절 푸드 고영환입니다. 대표님 근데 네. 연배는 어느 정도나 되시는 거죠? 소띠입니다. 73년 소띠. 그럼 업계에서나 몇 년 정도나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수입력 협회 부회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럼 파워가 상당하시겠네요. 조금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그럼 실제로 수입력 협회 부회장님이시니까 대표님 업체도 수입력이 전문인 건가요? 국내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라는 게 수입력 하나로만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적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산도 전반적으로 다 유통할 줄 알아야 고기를 납품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우도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예, 한우, 한돈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안 하시는 게 없는 거네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닭. 이번에 브라질에서 난리 나가지고 언제쯤 해결될 것 같으신가요? 길게는 한 3, 4개월, 짧게는 한두 달 해결될 것 같고요. 어차피 브라질에서 다른 공장을 또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곧 해결하려고 합니다. 브라질 닭이 국내에서 워낙 소모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 안 하면 사실 이거 큰일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축산물 전반적으로 볼 때 1인당 소비량이 돼지는 30kg 정도 1년에 한 명당, 닭이 14kg에서 15kg, 그리고 소가 14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닭을 정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예. 삼겹살 맛에 빠져가지고 예, 맞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돼지고기다 쓸어 가잖아요, 삼겹살을. 예, 맞습니다. 근데 일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중국에서 삼겹살을 쓸어 가 버리니까 우리나라 한돈의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는 이 기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국이 만약 경제가 잘 되고 활성화하면은 블랙홀처럼 소고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많은 걸 빨아들여가기 때문에 중국의 오파를 받는 나라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우선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엄청 많이 땡겨가거든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국 오퍼 가도 그렇고 오퍼 물량 자체가 중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 업체들은 중국을 일본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호주든 칠레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데이터상으로 수출국 1등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칠레나 다른 호주산 뭐 이런 것들 삼겹살을 쓸어 가니까 수입력 가격이 오르는 거고, 수입력 가격이 오르니까 수입력을 쓰던 국내 자영업자분들도 한국 국산으로 많이 돌아서니까 국산 가격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국산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나 아니면 계절적인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설사병도 많고 또 입식이 늦어져 갖고 출하량이 늦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비싸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육가공이나 이런 데가 여름에 그렇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동가가 높기 때문에 실제 이익률은 많이 빠지고 겨울철에 좀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내에서 축산 농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사용하는 데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이제 단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단계가 많이 축소돼 갖고 농장으로 가서 도축장에서 육가공에서 포장, 도매, 바로 소비자 아니면
되면은 식당으로 다이렉트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폭리를 취하거나 뭐 이런 구조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예. 그나마 그 중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 어딘가요? 과거에는 이제 유통업체가 좀 많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어느 포진이 제일 많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농장도 마진율을 5에서 15% 정도, 육가공도 5에서 10%, 도매도 5에서 8%, 소매는 뭐 10% 이상을 원하는데 실질적인 마진은 1, 2%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슈화가 터지지 않는 한 그렇게 마진이 막 엄청나게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바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예. 소비자가 이제 언제든지 검색하면은 이제 가격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가격이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할 수는 없어요. 폭리 취하는 순간에 나 사고 그만하겠다는 생각과 똑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지만은 서로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고기 가격이 어쨌든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예. 뭐 특정한 뭐 한우의 저등급 빼고는 예. 소, 돼지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상승 중인데 예.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뭐 국내산 한돈을 예를 들면은 더위 때문에 아까 뭐 설사병이라든가 입식이 늦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고기가 적고 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입육 같은 경우는 곡물가, 환율, 제일 큰 건 환율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환율. 예, 그것 때문에 뭐 단가 변동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도 어렵지만은 고기 납품하는 사람도 같이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예민한 질문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오신 부장님께서 저 뒤에서 지금 감시 중이신데 예. 고기값이 예. 오를 때는 팍 치고 오르는데 예. 왜 떨어질 때는 서서히 내려가나요? 거꾸로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뭔가를 갖고 싶은데 그게 갑자기 쇼트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매입해야죠. 그렇죠. 똑같아요. 고기도. 구제약이 터질 것 같다. 터졌다. 그럼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공급이 안 된다는 보장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다 땡기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도매에서 흡수력이 커지고 시장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는 거고요. 반대로 내려가는 거는 그에 대한 거를 서서히 풀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시장의 물량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매입을 서로 막 한꺼번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시장가가 올라갔다가 폭등을 했다가 시장가 자체는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미 올라간 가격에 매입한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할 때까지 서서히 내려간다는 거죠. 예,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어려워갖고 이제 납품하시는 사장님들이 항상 재고를 어느 정도 차고 있어갖고 올라가도록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절을 해드려요. 그게 좋은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예. 대한민국 내에 국내산이 한 몇 프로 정도 움직이고 수입산이 한 몇 프로 정도 움직이나요? 국내산하고 수입산의 돼지 경우는 75%가 국내산이고 25%가 수입입니다. 소는 거꾸로입니다. 65%가 수입이고 35%가 국내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입육 소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는데 돈육에 대해서는 수입산보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국내산이 큽니다. 저는 제가 외식업을 1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게 소는 한우랑 수입산이랑 차이가 너무 극명한데 예. 저는 사실 돼지는 한돈이랑 수입산이랑 차이를 그렇게 모르겠거든요. 네, 저도. 네. 이제 요즘은 많은 좋은 수입산 뭐 칠레산이라든가 네. 듀록, 뭐 스페인 존 돼지가 많이 수입돼 갖고 퀄리티도 많이 올라갔었어요. 옛날엔 좀 저가 위주로 뭐 판매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산이 더 좋다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수입산이 맛이 옛날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나라는 돼지를 가둬놓고 키우니까 비육이 좀 잘 되는 편인데 수입산들은 아무래도 풀어놓고 키우고 풀떼기 먹이고 이러기 때문에 살이 비육이 좀 덜 돼가지고 지방이 좀 부족해서 맛이 없다라고 느끼는 케이스가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K푸드 열풍에 입안해서 삼겹살이 너무 잘 나가니까 해외에서도 농지에서 키울 때 한국식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외국에 한국보다 농장 같은 경우도 규모가 한 뭐 두세 배, 많게는 뭐 10배도 넘게 크거든요. 네네. 모두가 목초처럼 키우진 않고요. 다 사료로 키우기 때문에 네네. 한국 돼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단지 뭐냐면은 국내산 돼지는 바로 잡아서 그 다음 주면은 식탁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수입 돼지는 오는데 40일입니다. 유통기간이 45일 정도 생각하시면 60일에서 40일 생각하면은 냉동육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동을 잘해야 예, 맞습니다. 해동 잘못하면 맛없고 해동 잘하면 국내산이랑 차이 없고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요리하는 사람의 차이고, 그리고 냉동 제품은 적어도 냉장실에서 하루 이상은 해동을 시켜야 하는데 3일 가야 됩니다. 3일. 예, 뭐 저부터 전문가시니까 3일 가야 돼요. 근데 주위에 보면은 그냥 밖에 놓고 바로 녹여서 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나거든요. 수입산이라 해서 별도로 냄새 나는 건 아닌데 그런 조리 과정이나 해동 방법이나 이런 걸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지, 제가 생각하는 수입육이나 국내산이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랑 의견이 똑같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라갔었는데 네. 밥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PD가 물어봐가지고 저가 프랜차이즈 한우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했었거든요. 예. 대표님은 지금 국내에 솔직히 너무 핫하잖아요. 예.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표님 개인적으로? 한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건 좋은데 그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거는 한우값이 계속 그렇게 고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가맹점주님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가격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처지는 품목을 프랜차이즈화해서 그 물건을 소진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게 과부하되면은 거꾸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예요. 장단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불리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비싼 고기를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생각보다 한우값이 저는 빠르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느릿느릿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오늘 한우 전문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돼지는 올라랑내랑이 뭐 급변이 심한데 소는 왜 그러냐 했더니 딱 답을 하나 주더라고요. 개월수 차이라고. 아, 그렇죠. 돼지는 6개월이고 소는 30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소는 많대요. 엄청 많은데 단가가 안 올라가면 안 푼답니다. 더 키우지. 잡지도 않죠. 예. 잡을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돼지로 돌아와서 예. 인기 부위가 있고 비인기 부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건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례로 잘 나가는 거는 선점하거나 계약하거나 일단 재고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안 나가는 거는 좀 싸게 풀어서 빨리 소진하는 거고, 두 번째로 너무 잘 나가는 항정이나 가불이나 뭐 아주 소량 나오는 거는 대체 품목 수입육이를 이렇게 접목시켜갖고 일단 지나가게는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업체나 개인별이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해보니까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들만의 고집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고집이라기보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돈만 쓸 거야. 예. 아니 나는 수입육만 쓸 거야.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거 되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은 그분들 중에 그거 찾아내는 사람 뭐 없어요 사실 거의. 그렇죠. 맞습니다. 소금만 쳐서 구우면은 똑같거든요. 네, 맞아요. 고기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반대 의견을 표출하자면 고기는 다 맛있긴 한데 지방 함량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름 싫다 하면서 실제로 기름 이 눈에만 안 보이면 기름 맛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마부를 항상 좋아합니다. 삼겹살도 요즘에 그 논란 많잖아요. 예. 비계 삼겹살. 예. 뼈대 지나가고 나서부터 푹 파인 비계 거기는 진짜 저 같아도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앞쪽에 갈비뼈대 쪽에 진짜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맛있는 삼겹살인데 SNS 상에서는 비계 많은 삼겹살이라고 하니까 인터넷이나 이제 정보로 인해서 이제 왜곡된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업체들은 표준화되어 있는 걸 납품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거 납품했는데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필드에 있을 때는 손님이 저희 지방 많아서 바꿔주세요 하면서 전 정말 쾌지를 불렀습니다 속으로. 오케이 미추리 미추리 가져. 그럼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야, 미추리를 이렇게 소진해야겠구나. 대표님이 한돈의 최고자입니다. 미추리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즘에 잘하시는 분들은 미추리 활용을 굉장히 잘하세요. 예, 삼겹살 맞아요. 미추리 뭐 갈아가지고 짜장으로 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갈아갖고 함박 스테이크로 빼버리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삼겹살을 구이용으로 바라봤을 때만 미추리지 결국에는 그것도 맛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로 재해석해서 풀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추리로 김치찌개 끓이면 그건 맛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끓일 거면 얇게 쳐서 끓이시든가. 전문가라 저보다. 대표님도 직접 영업을 하시잖아요. 예, 웬만하면. 예. 오늘 두 팀을 한꺼번에 만났어. 이쪽은 고깃집 하나 하시는 분이고 예. 이쪽은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에요. 영업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프랜차이즈나 고깃집이나 어차피 고기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물량 차이 때문에 약간의 단가 변동은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저는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업체 중에 한 곳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거래하시겠습니까? 저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 그 판단 기준은 뭐죠? 대표님이 진실성, 관계 이런 거.
아, 너무 잘 피해 가시는데 쓱쓱쓱쓱. 그러면 소량 발주하는 업체들도 거래를 하시나요? 예, 거래는 저희는 다 합니다. 근데 최소 주문 수량은 있잖아요. 박스로 하고 작은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을 많이 해드리죠. 일단 사장님이 하시는 건 다 존중해드리고 뭐 이슈화되거나 아니면 좋은 품질이 메뉴를 좀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갖고 더 크게 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아, 딴 데서 잘 되는 것들을 예. 가져다가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해 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거부 안 합니다. 저희는. 대변 그러면 요즘에 워낙 망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미수금 회수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죠. 아, 유통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미수 문제, 직원 문제, 퀄리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미수입니다. 돈 잘 주는 사장님한테 친절하고 제일 잘합니다. 특히 김영철 대표님처럼 말 없어도 돈 들어오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는. 옛날에 10수년 전에는 월말 결제가 기본이었잖아요. 예. 최근에는 그게 어떻게 바뀌었나요? 최근에는 당일, 현금, 주 이렇게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주결제로 많이 바뀌었어요. 주결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나. 근데 그 주결제도 먹튀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아, 근데 매일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납품 올 때는 그런 리스크는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 사장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하는 사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고 대표님에게 연락을 드리면 대표님이 직접 소통해 주시는 건가요? 아, 제가 직접 갑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하고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 다음부터 거래 안 하셔도 됩니다. 오, 자신감. 자신감 있으면 최고입니다. 이제 네. 우리 너무 가격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돈 얘기만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화제를 전환해서 예. 최근에 경쟁력 있는 돼지는 요 부위다. 1, 2, 3 꼽아주실 수 있나요? 가브리, 항정, 삼겹살, 목살 이게 보편적인 거고요. 가격적인 또 가격 나왔네. 가격적인 그런 거는 이제 뼈가 이제 많이 싸니까 뼈 쪽. 아, 뭐 돼지 등뼈나 목뼈. 예, 그거는 1년 내내 올해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입, 국내산 모두. 그래서 요즘에 막 예. 뼈찜 가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우는 됐고 예. 수입 소 중에 예. 어느 나라와 어느 부위가 괜찮더라 이렇게 추천 가능하십니까? 뭐 60% 이상이 미국산을 쓰기 때문에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호주산보다 미국산을 선호도가 높고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내려가는 게 삼겹양지, 차돌박이, 부채, 부산물 주는 대한민국 최저가로 내려가 있습니다. 뭐 곱창, 대창, 홍창 이런 부위를 잘 이용하면은 고부가치로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물은 사실 다 한우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수입육도 다 나옵니다. 곱창, 대창, 홍창 다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럼 곱창집 사장님들 요즘 돈 많이 버시겠네요. 의외로 마케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처럼 마케팅만 잘 되면 엄청 돈 벌 텐데 이제 마진율이 좋다는 거죠. 옛날에 10,000원 하던 곱창이 예를 들어서 뭐 2-3천 원 떨어졌다는 그런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산 곱창, 홍창, 막창 이런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는 없습니다. 부산물은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위도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얘기하는 수입력은 중국이 변수입니다. 자, 사장님들 지금 아주 좋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부산물, 한우, 수입육 둘 다 이제 홍창, 대창, 곱창이 이제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거 빠르게 자기 걸로 만들면은 굉장히 큰 폭의 마진을 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오늘 거의 선물을 지금 주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사실 모르거든요. 예. 곱창을 계속 쓰고 있는 분들은 알지만 실제로 고깃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쓰는 부위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 사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다만 부산물에 이제 손이 좀 많이 간다라는 단점은 있죠. 맞습니다. 그거만 해결하실 수 있으면은 될 것 같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대창이나 막창 이런 거를 되게 비싸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비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소비자는 비싸게 사 먹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단가는 싸다는 거. 그리고 부산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 많기 때문에 꼭 고깃집이 아니더라도 음식점에서도 부산물을 이용한 요리 메뉴 개발이 굉장히 다양하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주신 정보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좀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네. 사실 이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우리나라 저는 좀 안타깝게 보는 게 모든 도매 업체들, 유통 업체들을 찾는 게 일이거든요. 예. 너무 폐쇄적이라서 예. 이 폐쇄적인 시장 내에서 좋은 유통업체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소개를 받는 게 최우선이고요. 저 같은 사람도 좋고요.
대표님 근데 그러면 거래를 하기 전에 요것만큼은 꼭 확인해 봐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게 제가 유통업자다 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약간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예, 약간. 그렇다면 제가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표님 표정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움찔거리시면 정답인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일단 유통업체 고를 때 자체 창고가 얼마나 되느냐. 네, 맞습니다. 그 규모 사이즈가 반드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회사의 차량이 몇 대냐. 냉동 탑차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수만 봐도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직배송을 하는지 아니면 아웃소싱 날리는지 이렇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마지막은 월말 결제됩니다. 혹은 다른 곳보다 너무 낮은 단가를 제시하거나 이런 옵션 전 거르는 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기라는 게 다 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질 좋은 거를 가격을 적당하게 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데 여신 깔아준다고 하면은 그 업체는 마진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신을 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장님들 의아하시면 안 되는 게 애초부터 영업하러 와서 월말 결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쪽 업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신규 업체인데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고 일을 진행해 본 적도 없는데 월말 결제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돈이 묶이는 거라서 무조건 은행 이자보다는 수익률이 더 나와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님이 직접 영업하는지도 한번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납품을 시작해서 한 달 이상을 거래를 시작하면은 그 업체하고 지속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납품량의 한 달 물량 1.5배를 저희가 재고를 차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가거나 내려가나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보는데 피드백이 얼마나 서로 소통하면서 빠르게 해결이 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꼭 그 첫 미팅 자리에서 물어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반품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 주시겠어요?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바로 저희는 사진 촬영에서 오면은 바로 반품이랑 환불 다 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를 오랫동안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서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게 다 진행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분위기 가라앉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온라인에 검색하면 뭐 그 온라인에 올라오는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저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싼 거는 유통기한이 짧다든가 아니면 뭐 덤핑이 나왔고 뭐 브랜드가 좀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뭔가가 있으니까 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고기가 생물이기 때문에 유통업체한테 직접 받아서 물건을 확인하시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림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걸. 지금 하신 얘기 한 번 더 카메라 보고 해주실 수 있나요? 먹는 거를 그림 보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너무 명언인데요? 맞아요. 직접 눈으로 봐야지. 직접 눈으로 보고 이 물건이 잘 됐나 잘못됐나 확인하시는 게 자기 매장인데 남 매장도 아닌데. 그리고 납품을 사용 치놓으면 더 싸게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방법적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한 20년 넘는 세월을 유통업계에서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 짧지만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힘들더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진심 어리게 이렇게 납품하고 도와드렸는데 잘 됐을 경우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좀 팽당한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건에 대해서 쇼트 나는 거를 항상 책임을 져야 하니까 긴장돼요. 왜냐면 쇼트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믿음만 있으면 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뭐 여기 와서 얼마다 여기 와서 얼마다 하면은 뭐 자주 바뀌는 형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이제 해탈의 경제. 갈 건 가고 올 건 오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자영업자분들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조언이라는 것보다는 적어도 자기가 받는 고기는 손질할 줄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가공비라도 절약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뭐 재고 관리나 매일매일 해줘야 짜투리나 이런 걸 소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보관도 잘 하셔야 하고 뭐 그렇습니다. 짤막한데 묵직한 한 방이 있네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장사인데 네가 다 할 줄 알아야지.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모든 걸 할 줄 알아야 직원도 다룰 수도 있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표님들이 고기를 직접 발주할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주하는 날짜가 어느 정도 일정화돼야 돼. 날짜가 막 수요일이다 목이다. 그래야 재고 관리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회사에 대해 준비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꼭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재고나 여러 가지를 파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장기 일에 있으니까 건강관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래처가 돼주실 준비는 되셨나요? 100%입니다.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팟캐스트에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께 광고비나 식사조차도 저는 얻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 채널에서 소개를 드리려면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여야 돼서 대표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가져본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초반에 보였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기존에 사용하시는 업체랑 비딩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서로가 결이 맞아야 일이 스타트가 되는 거지, 거래하고 싶다고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님도 납품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납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영업 리얼톡의 진행자 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려줄게요. 자영업자들의 진실한 이야기 자영업 리얼톡